반갑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9일 오전입니다. 경북 지역에 사과 유목 끓인 나무 옆에 심은 이제 고추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고추를 심을 때는 봄에 기비량이 100평당 완효성이나 코팅 비료를 한 포를 넣고 요소를 한 포를 넣으니까 제일 안정적이더라. 이렇게 밭가리를 깊게 해주고 심을 때는 이 방법이 맞으나 우리 텃밭에 할 때는 밭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보다 비료를 조금 적게 주는 것도 맞을 겁니다. 그리고 또 퇴비를 주면 퇴비에 대한 부분이 이식값이 올라갑니다. 그 퇴비를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는 다 수확한다고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그치? 식물이 재배되는 것이 기본이 토양 분석표의 분석 결과, 그러면 우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분석표, 그 분석표에 맞는 적정량의 우리가 그 비료를 사용하는 게 좋다. 식물의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플러스 전극의 양이온, 그리고 식물의 반찬, 그건 토양의 마이너스 전극이 결합이 잘 됩니다. 그러나 식물의 밥은 마이너스 전극인 질소분, 토양 분석표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추천 비료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으로서는 우리 작물 재배의 질소 함량이 너무 낮다. 그래서 비료를 충분히 주자. 비료가 부족해지면 식물이 웃자람이 생기고 마디가 쭉쭉 고추가 늘어집니다. 어떤 작물이든지 비료가 부족하면 도장지도 많이 나오고 웃자람도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자기 적정 양을 먹으면 절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그 이식값이 고추를 심을 때는 이식값이 한 2.5 정도 되나 여름에는 1.8 정도 되는 게 제일 적정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료량 속에서도 NK를 줘서 질소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질소를 먹고 토양에 있는 반찬을 먹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질소분, 밥을 먹고 반찬은 토양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분은 잘 없어지지 않고 농축이 많이 돼서 지금은 피해 단계로 들어가 있는 농장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균형 시비가 안 맞아서 재배되는 우리가 밭이나 그 다음에 가온이 단계를 넘어서 오염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인산이 흘러나와서 또랑물이 오염되고, 또랑물이 오면 큰 냇가가 오염되고, 큰 냇가가 오염되면 강이 오염돼서 바다가 오염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산은 무기물이긴 하나, 광물에서 무기물이긴 하나, 그게 과다됐을 때는 농작물의 피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또 가리 또한 피해도 많이 일어납니다. 가리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겨울에는 많이 피해가 없으나 공기가 들어가는 하우스 같은 게 지금쯤은 장애가 일어납니다. 가리가 가다되고 질소분이 부족하면 잎에 햇볕에 의해서 진액이 나와서 그 진액을 먹고 사는 흰가루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진액. 그래서 잎이 두꺼워서 우리가 이렇게 오므린 게 아니고 뒤로 뒤집어져서 밥숟가락처럼 뒤로 살짝 뒤집어지면 작물은 여백을 맺지 않습니다. 잎 테두리의 물방울, 그 여백 속에 나오는 뿌리에서 싣고 가져간 아미노산 단백질은 질병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추를 심으면 고추에서 여백이 맺어서 타고 내려가면 줄기가 말라서 죽으면 우리가 땅하고 붙은 자리가 말라 죽으면 우리는 청고병 아니면 역병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 또한 비료 부족해서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렸다. 눈물 속에 들어있는, 잎에서 흘린 눈물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땅 지재부에 붙어있는 균이 활성화돼서 고추 흙하고 땅하고 닿은 지점에 그 부위를 균이 활성화돼서 먹어버렸다. 그래서 그 부위만 죽었지 상단과 아래쪽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물이 여백이 많이 내려오면 고추가 아래쪽에 우리가 포터, 그 포터의 상토에 여백이 많이 흡수가 되면 뿌리 전체가 녹아버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흙으로 상토하던 시절과 지금 우리가 야자 열매를 쪼개서 피트미스, 코코피트 뭐 이런 우리가 상토를 쓰는 거는 수분을 흡수를 많이 합니다. 여백이 흘러나오면 수분이 흡수해서 그 흡수된 아미노산 단백질은 더 많아지면 균이 활성화돼서 뿌리를 가해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추의 시드름병, 청고병, 역병 하는 게 1차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추를 심어놨을 때도 봄배추, 여름배추, 가을배추, 이거 처음에 심어놓고 나서 잎이 진녹색으로 색이 진해야 되는데 진하지 않으면 여백이 맺어서 배추 포트 상토에 여백이 조금 모이면 거기에서 시들어 죽기도 하고, 그렇지 적당하게 죽을지 않을 정도 되면 뿌리 혹병균이 있으면 거기서 뿌리 혹병 균이 활성화돼서 포트 상토 그 안에 뿌리만 뿌리 혹병이 옵니다. 그래서 황금알롱꽃에서는 초기에 정식하거나 조금 자랄 때 연면 시비를 골드그린이나 골드칼라를 물 20리터에 60cc에 설탕 120g, 배추 같은 경우에는 120g보다 더 많이 200g 정도 줘서 잎을 더 두껍게 새카맣게 만들어 놓으면 무사마귀병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은 뭐고 황금알롱꽃 골드그린이 뭐냐? 골드그린 영양이고, 설탕은 탄수화물로서 잎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잎이 진녹색으로 바로 변합니다. 그러면 여백을 안 맺는다는 거죠. 여백을 안 맺어야만이 배추의 뿌리 혹병, 무사마귀병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황금알롱꽃에 많은 자료들이, 영상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고추밭을 줄기를 잘라난 여기 경북 지역에 사과 사이에 심은 간작으로 심은 그 고추, 여기서 고추대를 잘라서 옆으로 모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비닐도 멀칭을 벗겼는데, 여기에 보면 고추가 많이 달렸습니다. 빨갛게 이렇게 꽃고추가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이 꽃고추는 왜 많이 달렸느냐? 비료량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 시값이 지금 잔량 이시가 여기 남아있는 게 1.50입니다. 수분 32.8%의 이시가 1.50. 이렇게 잔량이 비로 남아있기 때문에 끝고추가 이렇게 많이 열어 있는 겁니다. 끝고추가 많이 열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하게 비료를 끝까지 먹고 있었기 때문에 끝고추가 많이 열었다. 그리고 이 고추대를 자세히 보면 이런 절간 마디가 거리에 늘지 않고 땀박땀박 적당히 갑니다. 그 말은 여기 토양에 시비를 잘 줬다는 거죠. 그런데 비료가 없으면 이 마디가 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마디가 적당한 가격으로 잘 늘어졌다. 이쪽에서 보면 여기 또한 이 고추대 방앗다리에서 절간이 이렇게 딱딱 맞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칸 좁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또 적당히 맞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끝고추가 엄청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비량을 적당히 잘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간간히 비료를 많이 줬으면 어떤 행동이 벌어지냐면 절간이 이렇게 좁아져 버립니다. 절간이 아주 좁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비료 과다가 되어 버리면 이 생장점이 녹아버려요. 요거는 요 포기는 좀 비료 가다된 포기 됩니다. 요거는 과다돼 버리면 요렇게 절간이 완전히 좁아져 버립니다. 마디가. 그래서 적당하게 비료 이식값이 맞았던 간은 이렇게 방앗다리부터 마디가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절간이 정확하게 올라가서 계속 끝까지 고추가 이래 많이 연다. 그래서 우리는 고추의 비료를 적정량을 시비해야 되는데 적정량이란 게 봄에는 2.5, 여름에는 1.8 이하 정도 이식값을 만들면 된다. 그럼 지금 여기 고추 뿌리가 있는데 이 고추가 여기에서 있고 가령 고추가 있는데 우리는 요 가까이에다가 비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뿌리가 뻗어나오면 여기 장애가 일어나서 고추 마디가 짧아지고 나빠집니다. 그리고
고추를 심을 때 구멍을 파놔놓고 여기에다가 숟가락을 부리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기비로 정확하게 주면 되지. 여기다가 비료 고추모를 심으면 고추 뿌리가 장에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추 재배할 때는 구멍 좋아하지 마라. 구멍 좋아하다가는 구멍에 대한 큰 피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추를 심었을 때 여기 방아다리 위에서 주렁주렁 달렸을 때 여기 흙골에다가 100평에 요소 한 포 첫 비료는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뿌리가 많이 안 뻗어나오기 때문에 여기 비료가 녹아서 위로 들어가고 두 개가 맞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비료는 흙골에다가 100평에 한 포를 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래 늘어갈수록 비료를 반 포씩 주면 됩니다. 100평에 흙골에다가. 그 한 포라는 양은 평당 200g 양이라는 거죠. 흙골에 주면 보약해 돼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주고 그 다음으로는 그 여름에 계속 비료를 주면 되는 것이고, 이 고추가 끝이 굵어야 된다. 끝이 가늘면 안 됩니다. 고추는 끝이 굵어야 돼. 끝이 가늘면 비료량이, 길이가 길고 끝이 가늘면 비료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 길이가 길고 고추가 끝이 굵어야만이 비료가 충분하다. 고추 끝이 가늘면 그거는 질병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고추가 장애가 많습니다. 고추는 안방에 있는 고추나 덜에 있는 고추나 밭에 있는 고추나 끝이 굵어야만이 잘 되는, 농사가 잘 되고 힘을 쓴다. 낮이든 밤이든 힘을 쓴다. 고추는 끝이 굵어야 된다. 끝이 굵은 고추가 두꺼운 고추는 질병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추 끝이 가늘면 비료가 부족해서 살이 빠졌기 때문에 잎 두께가 얇다는 거. 잎 두께가 얇으면 비료가 부족하다는 거. 비료가 부족하면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추 비닐을 멀칭할 때 관리기로 깊게 박아버리면 여기 흙골에 비료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간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흙골에 부직포나 이런 걸 깔면 또 흙골에 비료도 못하는 단점도 있다. 그렇게 또 한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봄 고추 기비와 추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고추는 1년 재배 과정에서 비료를 상당히 많이 먹어야 됩니다. 다비성 작물인데 잎의 크기에 비해서 과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비성 작물을 비료를 적게 주면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린다. 잎 테두리에 여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백이 생기면 병이 아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백이 안 생기게 해야만 제일 좋은 거다. 그래서 고추 재배는 봄 기비에서 결정합니다. 기비에서 결정하고 그리고 연면 시비에서 잎이 두꺼워서 뿌리를 많이 뻗쳐야 활성화된다. 그래서 황금을농구에서는 고추를 심기 전에 물 20리터에 골드 그린이나 칼라를 60cc에 설탕 120g을 조루로 조가 심으면 뿌리를 탁근을 잘한다. 그리고 한 7일 간격으로 연면 시비를 자주 해주면 고추가 아주 품질이 좋고 좋다. 그러면서 토양의 이식값을 맞춰라. 그래서 비료가 부족해지면 고추가 가늘어지고 꼬부러지고 그 다음에 위에 잎이 하트 모양으로 작아집니다. 고추잎은 길쭉길쭉한 모양으로 쭉쭉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빠진다는 비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두꺼워야 된다. 고추잎이 살이 쪄서 아래쪽 잎들은 밥숟가락 뒤집어 놓은 것처럼 뒤로 살짝 뒤집어져야 된다. 잎이 오므러지는 건 비료가 부족하다. 오므러지면 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므러지가 공기에 대면 흰가루도 발생하고 비료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추는 여기 우리가 간작으로 사과 사이에 심은 고추처럼 충분한 비료를 주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기비 였는 거와 우리가 구멍시비 안 하고 흙골에 비료를 줘라. 그리고 고추잎이 하엽이 노화되지 않게 충분하게 계속 비료를 주라.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생장점이 못 자라고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러나 적정량이란 게 우리는 고추가 비료가 약간 떨어지면 가늘어진다. 위에 새로 여는 것들이. 그리고 고추가 우리 칼슘 결핍이라 그러는 초물이 열고 좀 위에 달리는 것들이 고추 끝이 말라 가지고 약간 시커멓게 썩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칼슘 결핍이라 그러는데 칼슘 결핍이 아니고 비료 부족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질소 부족입니다. 칼슘 결핍이 아닙니다. 고추 칼슘 결핍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토양에 칼슘이 없을 때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양을 보고 칼슘 결핍이라 그러겠죠. 그 말은 잎 두께가 얇아서 잎의 함수량을 많이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질소 부족으로 잎 두께가 얇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시들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이 바로 석양을 바라보는 쪽에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동쪽과 서쪽을 보면 서쪽 방향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추골을 동서로 만들면 그런 현상이 적게 일어나고, 남북 방향으로 고추골을 만든다면 햇빛이 받는 서쪽 방향에서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해질 때 서쪽 방향에서 고추 햇빛을 보기 때문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질소 부족에 의해서 잎 두께가 얇아서 함수량이 작아서 일어났다. 그래서 요소는, 질소는 밥,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반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토양에는. 그러나 우리는 밥을 계속 충분하게 줘야 된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고추에 대한 기비와 여름 재배에 대한 방법, 그리고 우리가 고추 밭을 이렇게 로타리 치가지고 고를 만들어 놨고 유막 코팅을 해도 되고, 그리고 비닐 위에는 유막 코팅을 해주면 물 20리터에 식용 한 1리터 정도, 그리고 물 500에는 그 양을 배수로 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퐁퐁 한 100cc 정도, 물이 기름이 뽀얗게 풀린 상태, 폐식용유 같은 걸 해서 비닐 위에다가 살포해서 고추를 정식을 하면 당분간은 어릴 때 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추밭 주위에 살포하면 깨미가 없어지면 진딧물이나 깍지벌레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름 냄새가 나면 두더지가 잘 안 옵니다. 그리고 고란이나 이런 것들이 또 와서 과일을 잘 안 한다, 기름 냄새 때문에. 그리고 바닥에 그 비닐 멀칭 후에 유막 코팅, 물 20리터에 식용유 1리터에 퐁퐁 100cc 정도 유막 코팅, 그리고 생육 중에 살포하는 기름 소독, 남도 촌놈 신태수씨가 개발한 방법. 그거는 물 20리터에 식용유 50에서 100cc 정도, 퐁퐁은 100cc 정도, 그 혼합했을 때 우윳빛 색깔을 뽀얗게 나야 됩니다. 그런데 기름이다 보니까 낮에 살포하면 공기에 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50에서 100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신태수씨가 할 때는 야간에 살포하면 고추잎이 기공이 닫혔을 때 아래에서 위로 살포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아래쪽에서 위로 살포하면 기공이 닫고 있을 때 잎 뒷면에 있는 진딧물 응에 이런 벌레들을 잡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이나 이때 살포할 때는 이렇게 설금설금 치야 되지, 그걸 갖다가 너무 강하게 치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해질녘에 치면 장애가 좀 덜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고추 잎 뒤에 기공이 열려 있다, 기공이 열려 있으면 기공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 생육에 대한 기름 소독과 유막 코팅, 그리고 기름 소독은 한 2주에 한 번 정도, 너무 자주 하지 마라. 그러면 기름으로 인해서 기공이 막혀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을 농법 대표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